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네이버 블로그 검색 제대로 알아보기란 제목으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따라하는 실습이 아니라 그냥 편하게 보고 이렇구나,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느끼실 정도면 되니까 편하게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은 아마 카더라 통신 난무한다는 거 잘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러니까 뭐 수정은 하면 안 된다, 삭제는 뭐 하면 안 된다, 뭐 복사 붙여넣기는 어떻다, 사진은 뭐 몇 장을 넣어야 된다, 스크랩은 어떻다, 뭐 이러한 내용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쵸? 강의도 들으러 다니면 강의하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책을 봐도 뭐 파워블로거가 쓴 책, 뭐 강의하는 사람이 블로그 강의하는 사람이 쓴 책 봐도 다 다릅니다. 이게 뭐가 좀 명확하게 있어야 뭐가 뭔지 아는데, 워낙 이 여러 가지 카더라 통신이 난무하다 보니까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그냥 들은 대로 적용해서 그냥 키우고 있었죠. 이게 기본적으로 네이버 블로그다 보니까 네이버에서 정리를 해줬으면 가장 간단한 내용인데 가장 확실하고, 그리고 괜히 뭐 혼란을 하거나 혼란을 가지거나 여러 군데 블로그 강의 들으러 돈 낭비,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네이버는 그동안 침묵하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 카더라 통신이 난무했던 것이고, 근데 최근에 네이버에서 이러한 자료들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검색 제대로 알아보기. 혹시 블로그 하신 분들은 아마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그 공지사항처럼 클릭해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건데, OX로 뭔 어떻게 하면 어떻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런 식으로 안내를 했는데 한번 살펴보면서 제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들어와서 이게 캠페인 네이버 블로그에서 네이버 블로그 검색 제대로 알아보기 라는 제목으로 나왔던 건데요. 이미지는 3장 이상 올려야 한다던데, 뭐 글 발행 후에 수정하면 검색 순위가 하락한데, 한 번쯤 들어본 블로그 검색의 다양한 소문들, 정답을 알려준다곤 합니다. 하지만 정답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퀴즈 하나하나씩 넘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1단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블로그에 글을 복사해서 붙여 넣어도 되나요? 블로그에 글을 복사해서 붙여 넣어도 되나요? 뭐 메모장이나 한글 파일, 뭐 워드 파일 뭐 만들어서 직접 작성을 한 다음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상관없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원고를 복사해서 붙여넣는 방식은 정상적인 글쓰기 패턴이다. 하지만 비정상적으로 많은 글들이 짧은 시간 내에 복사로 도배되는 경우 스팸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거는 된다 라는 내용이고요. 뭐 비정상적으로 많은 글들, 블로그의 대부분의 글들이 이렇게 나온다 하면은 스팸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상관없는 게 아니라 세모겠죠. 뭐 가끔씩 뭐 많지 않은 횟수는 상관이 없지만 많은 횟수, 다량의 글들이 복사 붙여넣기로 들어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강의 때 말씀드리는 게 되도록이면 그냥 직접 쓰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체류 시간, 방문자의 체류 시간도 체크를 하지만 글쓴이의 이 글쓴 작성 시간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타자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분류되는 경우 기계가 작성했다,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복사 붙여넣기 하더라도 시간은 조금 있다가 내가 글을 작성할 정도의 시간 정도는 어느 정도 텀을 둔 뒤에 발행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 넘어가고요. 본문에 링크가 있으면 검색 랭킹이 떨어진다. 링크, 다른 사이트로 연결될 수 있는 링크인데 링크가 있으면 떨어지냐? 전혀 문제 없다고 나오죠. X입니다. 다만 반복 사용되는 동일한 링크나 낚시성 대량 링크들은 스팸 문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오는데요. 실제로도 링크 사용에 있어서 뭐 검색의 노출에 문제는 되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복적인 링크, 모든 글들의 한 가지 링크, 꼭꼭꼭 내 그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내 카페로 연결되는, 아니면 외부 사이트로 연결되는 뭐 똑같은 그 링크가 연결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낚시성 대량 링크, 전혀 내 본문, 내가 안내한 글들과 상관없는 대량 링크를 여기다 쏟아 부었다. 사람들이 클릭하고 들어가자마자 바로 나가버렸다 라고 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링크는 일단 검색 랭킹이라는 상관없다는 점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블로그 글은 계속 수정해도 문제 없다. 가장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죠. 전혀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다고 나왔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정보가 있는 문서보다 수정된 문서가 더 좋은 문서입니다. 네이버 공식 블로그 센터 가더라도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문제가 있는 글들은 오히려 사람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으니 수정을 통해서 바로 잡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수정,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없진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운영했을 때도 아니면 이제 수강생분들을 봤을 때도 수정 문제 없지 않습니다. 예. 아마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에요. 수정해도 문제가 없는 분도 계시고요. 수정으로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모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미지를 3장 이상 넣어야 검색이 더 잘 된다. 이미지를 몇 장 넣어야 된다. 뭐 5장 넣어야 된다. 10장 넣어야 된다. 12장 넣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닙니다. 이미지의 수와 형태, 파일명 등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내용이 잘 설명될 수 있는 이미지면 어떤 형태든 상관없습니다 라고 나오는데요. 실제 제가 봐도 이미지를 꼭 넣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네이버에서 예전에 2015년도인가요? 그 상위 노출 블로그 분석해 놓은 그게 있습니다. 자료가 제가 강의 때는 말씀드리는데 어떤 블로그, 여행 블로그는 어떻게 하는 게 이제 상위 노출 분석 결과가 나왔던 거고, 우리는 이제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는 블로그죠. 이미지가 어느 정도 그리고 텍스트 수는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 상위 노출이 되더라라고 하는 기본 틀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대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 네이버에서는 이미지 3장 이상 넣어야 검색이 더 잘 된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답을 합니다. 그리고 제목과 본문에 키워드가 많으면 검색이 더 잘 된다. 아니죠. 인위적으로 검색어를 넣어 작성된 문서는 사용자의 선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목은 글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명확하고 간결한 것이 좋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제목과 본문 한때는 뭐 이제 뭐 몇 개를 넣어야 된다, 뭐 많이 넣어야 된다, 뭐 Z자 모양으로 넣어야 된다, 여러 카더라 통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꼭 굳이 억지로 뭐 제목에 있는 내 단어들을 뭐 키워드를 구겨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글이 되도록 뭐 안 들어가도 좋고요, 뭐 들어가도 좋고요. 그러니까 너무 무분별하게 억지로 구겨 넣지만 않으면, 뭐 상위 노출되기 위해서는 몇 개가 들어가야 된다라 꼭 이걸 공식처럼 모든 글에 맞춰서 넣을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에 대한 내용들 해서 넘어갈 거고요. 2단계로 가볼까요? 2단계 퀴즈가 있고 모든 정답 한번 해보기. 첫 번째, 안 좋은 블로그 이웃이 내 블로그에 영향을 미치나요? 아닙니다. 이웃을 맺은 블로그가 갑자기 성격이 바뀌거나 블로그 운영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내 이웃 블로그의 상태가 직접적으로 블로그 랭킹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이 안 되죠. 이웃이 아프다고, 아픈 이웃, 저품질인 이웃, 뭐 문제가 생긴 이웃이 내 블로그에 왔다고 내 블로그에 영향을 끼치느냐?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다양한 소통은 장기적으로 블로그 운영에 도움을 주므로 꾸준히 좋은 이웃 관계를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웃은 뭐 소통하는 이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고요. 뭐 이웃이 어떤 안 좋은 상태다라고 해서 내 블로그에 영향을 미치는 점은 없습니다. 다음, 사용자 반응, 스크랩, 댓글, 공감, 검색에 큰 영향을 주냐? 아닙니다. 충분히 어뷰징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색 랭킹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품앗이 등으로 비정상적인 수치를 올릴 경우 어뷰징 블로그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크랩 댓글 공감을 해줄 테니 너도 나한테 와서 스크랩 댓글 공감 해다오, 이 내용이죠. 내가 해줄 테니 너도 해달라. 나는 널 해주는데 넌 왜 안 해주냐라고 반대로 물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그 서로 이웃들은 서로 이웃이 방문해서 댓글 공감 남기는 거는 서로 당연하겠죠. 점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냥 일반 검색으로 통해 들어온 사람들이 만약 그 댓글이나 공감 뭐 스크립을 남겼을 경우에는 그거에 있는 그 부여되는 점수는 좀 더 높은데, 서로 이웃들이 당연히 이제 방문을 하겠죠. 그 방문을 해서는 서로 내가 널 해주고 너도 나 해주고, 이거에 대한 점수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스크랩 댓글 공감이 내가 너 해주고 너도 나 해주고 이게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깨끗한 IP에서 블로그를 작성해야 검색이 더 잘 되냐? 전혀 문제 없다고 나옵니다. 깨끗한 IP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어떤 IP를 사용하셔도 상관없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IP에 대한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뭐 문제도 많이 생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도 이제 뭐 PC방이나 카페나 강의장이나 이런 데서 작성을 할 경우 어떻게 괜찮나요? 문제 없나요? 라고 하는데, 그거에 있어서 대답은 세모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제 핫스팟에 대한 내용도 조금은 이제 물음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깨끗한 IP에서 작성을 해. 깨끗한 IP인지 아닌지 그것에 대한 것도 명확하지 않은데, IP는 일단 주의하셔야 돼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의미 없는 글이라도 자주 포스팅하는 게 블로그 지수에 도움이 된다? 아닙니다. 모든 블로그는 검색 결과에서 특별한 차별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블로그가 전문성이 있다면 10개의 일상글보다 전문성을 살린 1개의 글이 블로그에 훨씬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대답을 안 해주죠. 블로그 지수에 의미 없는 글이 도움이 된다? 아닙니다. C랭크가 이제 도입이 되면서 한 가지 이제 전문성이 있는 한 가지 주제로 글을 올린 블로그, 한 가지 주제로 오랫동안 운영한 블로그를 이제 상위 노출시키겠다. 이게 이제 C랭크였죠. 그래서 의미 없는 글, 예전 같으면 이제 일상글이 되겠죠. 밥 먹은 글, 뭐 여행 갔다 온 글, 이러한 내용들로 글을 쓴다면 당연히 C랭크 점수는 낮아질 것이고 노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내 주제와 내가 운영하는 블로그의 주제와 상관없는 글을 올린다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만약 내 블로그가 검색에 잘 안 나온다면 버리고 새로 만드는 게 더 낫다. 이제 저품질을 얘기하는 거죠.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지 않고 또 새로 만드신다면 또 똑같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운영된 블로그일수록 C랭크가 상승할 수 있는 요소가 누적되므로 기존 블로그를 잘 가꾸어 나가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저품질 걸렸다고 해서 바로 버리는 건 아니죠. 우선은 애착을 갖고 내가 키운 블로그이기 때문에 저품질 걸렸을 때는 일단 다시 복구하도록 살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해봐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그 키운 노력보다 저품질 걸렸을 때 탈출하는 노력은 2배 이상 더 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 2달 정도는 열심히 노력을 해봐야겠죠. 복구가 가능한지. 그렇게 해서 저품질을 탈출했을 경우에는 C랭크 점수가 훨씬 더 이전보다 훨씬 더 높아져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품질 걸린 블로그 살려내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다가 정 안 되실 경우에는 어쨌든 블로그 하는 목적은 내가 단순히 뭐 키우기 위한 게 아니라 내 사업에, 내 영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거잖아요. 당장 뭐 블로그가 먹통이 됐으면 한 루트, 내가 광고할 수 있는 한 루트가 막혀버린 셈인데 재빨리 하다가 안 된다 싶으면은 새로 블로그를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단계 마치고 3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단계 모든 정답 보기. 하나의 블로그에는 하나의 주제로만 써야 한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죠. 다양한 주제의 글들이 모두 높은 정보력을 가지고 있다면 검색도 당연히 잘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한 주제를 쓰고 있다 갑자기 아무런 관련 없는 글을 쓰는 것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말 저 말 다 애매하게 하는 것 같은데 실제 봐도 하나의 주제로 계속 썼을 경우에 이제 C랭크에 있어서 이제 높은 점수를 부여받아서 검색에 이제 상위 노출이 되는 건데 다른 주제, 뭐 갑자기 맛집 정보를 쓴다든가 여행 정보를 쓴다면 당연히 자기네들이 그거에 있어서 안 좋게 평가를 한다고 했죠. 하나의 주제로 계속 쓰시는 게 좋겠고요. 배경색과 같은 폰트색으로 쓰여진 글은 스팸 문서다. 그쵸. 이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뭐 4포인트로 글자를 지금은 뭐 본문 1, 본문 2, 본문 3, 뭐 제목 1, 제목 2, 제목 3 이렇게 숫자 나타나지만 예전에는 2, 4, 뭐 6, 8, 10, 11, 12 이렇게 숫자로 폰트 크기를 정할 수 있었는데 4포인트로 뭐 흰색 글자로 깨같이 해서 뭐 여러 키워드를 막 숨겨놓고 했었는데 에디터에서 HTML 코드의 검색어를 숨기거나 폰트를 1로 설정해 하는 그는 스팸 문서다. 배경색과 같은 폰트색으로 작성된 문서도 명백한 스팸 문서입니다. 이거는 저도 맞는 말 같아요. 이용자한테는 안 보이고 기기에는 다 적발이 되죠. 흰색 글씨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렇게는 안 좋고요. C랭크란 블로그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알고리즘이다. 문서 자체보다는 해당 문서의 출처인 블로그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집중도, 품질, 소비에 따른 반응을 계산하여 얼마나 믿을 수 있고 인기 있는 블로그인지를 계산합니다. 이거는 뭐 많이 알려져 있죠. C랭크에 대한 내용은 한 가지 주제로 오랫동안 운영한 블로그를 출처의 신뢰도를 높이 평가해서 상위 노출시켜주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콘텐츠가 좋은 블로그는 어느 정도 조회수를 보장해주고 있다. 조회수를 보장해주고 있다.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콘텐츠가 좋다 그래도. 네이버는 방문율을 보장해드리지 않습니다. 저품질이라기보다는 말씀드린 C랭크 값이 떨어지는 거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조회수가 나오던 그 키워드에 내가 아닌 다른 적은 블로그 문서가 확인되면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현상이다. 내 블로그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뭐 조회수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내 블로그 지수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면 계속 그 노출 위치가 보장이 되는 거죠. 방문자는 일단 뭐 내 위치가 1위에 있다면 더 많이 들어오는 건 확실한 거고요. 하지만 이제 내 블로그 지수가 낮아진다면 어떤 이유로서든 이제 낮아진다면 점점 뒤로 밀리면
떨어지게 되는 거고 조회수나 방문자 수나 여러 가지 지수가 낮아지는 건 분명한 거고요. 아예 이제 그 시간이 지나서 떨어진 게 아니라 블로그에 문제가 생겨서 떨어진 거라면은 그때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제 저품질에 대한 내용. 갑자기 낮아진 내 블로그 조회수 벗어날 방법이 있을까요? 갑자기 낮아진 내 블로그 조회수 뭐 지수가 밀린 것도 있을 수 있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다른 글들한테 밀린 걸 수도 있고요. C랭크는 주기적으로 계산되며 랭킹에 미치는 영향력도 함께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좋은 글을 작성하면 꾸준히 블로그를 운영한다면 다시 자연스럽게 C랭크가 올라가게 되어 블로그 랭킹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조회수가 낮아졌다면 일단 블로그에 있어서 다른 글들도 봐야죠. 내 블로그 전체 조회수가 낮아진 건지 아니면 문제가 생겨서 낮아진 건지 블로그 운영을 최근에 좀 소홀히 해서 낮아진 건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뭐 다시 글을 열심히 쓴다면 뭐 조회수 방문자 수는 금방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모든 정답을 다 확인을 했죠. 밑으로 내려보면 뭐 블로그 검색에 대한 다양한 소문들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해소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해소가 되셨나요? 오히려 네이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에 있어서는 고맙지만 굉장히 뭐 해소되는 건 없고 시원하게 뭐 명확해진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보면 대부분의 정답들이 OX가 아니라 그냥 세모. 보통 뭐 이도 저도 아닌 이렇게 하면 안 좋지. 당연히 안 좋지. 하지만 이것까지는 괜찮아. 이거는 괜찮아. 하지만 이렇게는 안 좋아. 이렇게 하면 안 좋아. 되게 애매하게 설명과 이 OX를 달아놨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했던 것만큼 명확하게 공개는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괜히 뭐 혼란만 더 가중시키는 거 아닌가 싶은데 요거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그 여러 카더라 통신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강의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검색 바로 알기 네이버에서 공개한 내용을 가지고 해봤고요. 대표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 부분들 아마 운영을 적어도 뭐 한 3개월 이상 하신 분들이라면은 뭐 대충 어떻다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블로그 검색 바로 알기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